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고 위로받은 게 언제입니까? 1년 전이요? 2년 전이요? 기억도 안 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셨죠. 뭐하러 만나신 겁니까? 형식적인 인사,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셨죠. 시간과 돈만 낭비하신 겁니다. 어느 노년학자가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 100번보다 의미 있는 침묵 하루가 낫다고. 지금부터 그 침묵의 가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번 달에 인간관계 때문에 쓴 돈이 얼마입니까? 회식비, 차값, 경조사비, 선물값,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10만원, 20만원, 50만원? 그 돈으로 뭘 하셨습니까? 밥 먹으면서 남 이야기 들었습니다. 차 마시면서 누가 어떻게 산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경조사 가서 억지로 축하했습니다. 선물 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가 혈압을 평균 20 올린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날 밤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십니까? 왜요? 외로울까봐.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나만 말이 없을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고립감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계신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 사람을 찾고 또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잊힐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니까 만나주는 겁니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말아 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챙기는 겁니다. 상대는 그저 응해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건 봉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친구 노릇해주는 봉사 활동입니다. 그런데 보람은 없고 피곤뿐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60 넘어서까지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 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 쓰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인맥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일도 그만뒀고 승진할 것도 없고 성공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인맥을 유지합니까?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삶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별로라면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인천 부평에 사는 63세 정태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씨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퇴근 후에는 대학 동기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고등학교 동창회 한 달에 한 번은 친척 모임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태호 씨의 수첩은 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예순이 되던 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권유했고 퇴직금도 많이 준다기에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회의도 없고 학부모 상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사진만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35년을 함께 일했는데 학교를 떠나니까 이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그 후로 태호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동기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내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한다. 태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갑을 보니 5만 원이 나갔습니다. 밥값에 술값에 2차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기분은 더 나빴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는 골프를 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서 저녁 식사 때만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일 골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몇 타 쳤다. 어느 골프장이 좋다. 다음엔 제주도 골프 가자. 태호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1인당 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저녁만 먹었는데 7만 원입니다. 억울했지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내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태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모임비로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남의 자랑만 듣고 내 처지만 초라해지고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아무도만 만나보자. 한 달만 연락을 끊어보자.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첫째 주는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자신을 찾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단 한 명도 태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직장 동료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들, 50년을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약속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 만나나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 안 해도 됐습니다.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호 씨는 혼자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혼자 있어 보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호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렸을까? 혼자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다고. 정태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쌓은 인간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무너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관계들은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관계일 뿐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오래됨이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100년과 50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1명과 1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정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적 관계 우선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양적 확장이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니까요.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선택 이론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서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자원이 제한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싫은데도 좋은 척했습니다. 피곤한데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만나기 싫은데도 만났습니다. 왜요? 상대 기분 상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은 싫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이 쌓이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정서적 부조화가 지속되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쉽게 말해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아프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래된 믿음이 박혀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톨이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불쌍하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믿음들은 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개인에게 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모두가 믿는 걸 믿게 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혼자가 얼마나 편한지, 혼자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혼자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남들과 어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데 있었구나.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상 노인 중에서 인간관계를 대폭 정리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화됐고 우울증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난 그룹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가 많으면 병들고 친구가 없으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병 들어갈 건지 아니면 건강해질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단식을 해보십시오. 단식이 몸을 정화하듯이 관계 단식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한 달간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도 마세요. 모임 초대가 와도 거절하세요. 핑계는 간단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할 겁니다. 혹시나 저한테 연락이 올까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옵니다. 이 주일째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3주일째부터 편해집니다. 약속이 없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4주일째가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요.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수첩을 꺼내서 지난 석 달간 인간관계 때문에 쓴 돈을 적어 보세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교통비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미 없는 관계에 쓰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라고 남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3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거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상대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찾아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혼자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독서, 산책, 명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빌리십시오. 처음엔 집중이 안 될 겁니다. 10페이지도 못 읽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만 읽으십시오. 일주일이면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4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8권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십시오. 처음엔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한 달만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석 달 하면 몸무게가 줄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5번째, 자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행복했나?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나? 오늘 나는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나?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라면 왜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찰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관성대로 살았습니다.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한 대로 내일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번째,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내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감사입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요?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를 때 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7번째,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책 정리를 하십시오.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우십시오. 이런 일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느낌, 그게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 작은 사치를 부리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십시오. 비싼 커피 한 잔 마시십시오. 좋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십시오. 새 옷을 사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공연을 보러 가십시오. 모임비로 10만원 쓸 바에는 나를 위해 10만원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나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 쓸 때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납니다. 의존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남들 기대, 남들 시선, 남들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평가 안 받고 오직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넘어서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실 것을 골라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답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혼자 잘 살다 죽는 방법. 외롭고 고단한 노후 이렇게 행동하세요. 외로움 없이 사는 법.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저녁 식탁엔 여러분 혼자만의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하고 몸이 아파도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50대 이상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시대. 이미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독소가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이미 떠났거나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50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던 순간, 아픈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던 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돌았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외로움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외로움이 여러분을 점점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울수록 더 움츠러들고 움츠러들수록 더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여러분을 조용히 집안에 가둬버리고 결국엔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수가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면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이 친구입니까? 그 알고 지내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질문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뭔가 친구를 너무 어떤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이걸 사람을 찾지 말고 자기가 책을 보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든 산책을 하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것에, 숨 쉴 수 있는 것에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면 저는 이런 병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외로움과 고독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비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고 혼자여도 따뜻하며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바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혼자여도 행복한 삶을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순희 할머니 올해 65입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2층에서 혼자 사는 순희 할머니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습니다.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에 남편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화면 속 자식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자랑스럽고, 며느리와 사이는 너무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 할머니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이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은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찍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꼭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며칠 지나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 운동복 입고 달리기 하는 할아버지, 벤치에 앉아 신문 읽는 노인.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개 산책시키는 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정귀엽네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복동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서예교실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할머니는 먹물에 붓을 적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썼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종이 위로 스며들고 획이 하나씩 완성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수업 끝나고 함께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저렴한 김밥집에서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편해졌습니다. 저녁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거나 창가에 앉아 그냥 멍하니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순이 할머니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고 눈빛엔 빛이 있었으며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불행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게 불행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고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초라하게 보일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제대로 밥 먹기, 공원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요. 할머니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탁월한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서예를 하는 것, 이 반복이 혼자 사는 하루에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굳어지면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색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지니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서예교실에서 만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이 선택가족이야말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충족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예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를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혼자 늙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 늙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사례를 봐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도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뭔가 해야지. 하지만 진짜 변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밖으로 나가는 행동,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행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을 꿈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면 그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챙길 거야.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꼭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면 충분합니다.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임을 느껴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올까?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의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 하나가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익숙한 얼굴이 되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꽃 가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며 소리 내어 웃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며 앨범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일기를 꺼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혼자 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노래교실, 그림교실, 운동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론 차 한잔 마시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래 알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자 살더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만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 공원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 이 모든 게 만남입니다. 5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더 위로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움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외로움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혼자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은 루틴으로, 작은 만남으로, 작은 나눔으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공원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인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책 간다고, 혼자 영화 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당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째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5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